자,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도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긴급 상황 연결해서 긴급 진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이 시간에 우리 시장 점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지부진한 시장 지금 흐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FMC에 대한 어떤 관망 심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의 영향이 국내 증시에 좀 전반적으로 끼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9명을 추가를 하면서 누적으로는 128명까지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모더나나 일단 화이자 같은 어떤 제약사들 역시나 오미크론 변이를 가벼운 변이 바이러스로 보진 않는다라고 발표하기도 하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장 공포심을 조성을 해야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치료제가 잘 팔릴 것이니까 그런 악재들을 일부러 쏟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들리는 이슈들은 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일전에 이제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역시나 블랙 프라이데이라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파탄이 오고 전 세계는 마비될 것이다, 금융시장은 마비될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지만은 브렉시트가 되었더라도 지금 현재 세계 경제는 멀쩡하고 증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또 국제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을 할지에도 세계적인 정유 대란이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은 해당 시점 역시나 정유주들이 최저점을 터칭하고 올라가는 바닥권 구간이었습니다. 작년 2, 3월에 터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즉 시장의 악재, 공포심을 조성하는 뉴스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주가가 오른 섹터들도 있겠죠. 그간 많은 조정을 받았었던 제약바이오주에서 반등 이유로 삼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는 알려진 것이 적을수록 두렵고, 그리고 가격에 반영된 것이 많을수록 안도감을 줍니다. 금융시장이 취약할 수 있는 국면에 알려진 것이 없는 이 코로나 신규 변이라는 악재가 발생을 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점차 뉴스가 확산이 되고 연구가 진행이 될수록 불안함보다는 통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기존 백신이 듣는지 아닌지 여부인데, 물론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의 외막, 스파이크의 단백질 변형이 다소 좀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 백신 면역 효과는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규 백신을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미크론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률이 높은 대신에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전 세계적으로 증시 같은 경우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한 대응보다는 기존의 보유 종목들을 유지를 하면서 현 시장 흐름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악재가 노출된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관련주들, 특히 경구용 치료제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BNC가 급등했을 때 위원님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그중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위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저평가 구간이다. 먹는 치료제 쪽은 아직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자에 그대로 좀 적중을 한 모습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한국 BNC나 국전약품, 그리고 HK 이노엔 등은 모두 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한국 BNC의 주가 급등 요인이었던 안트로키노놀은 현재 원래라면은 이제 폐암이나 췌장암 등의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항암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함께 부각되면서 먹는 치료제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구 치료제 관련해서 프랑스 보건당국에서 뭐 이쪽 부분에서 좀 효과가 낮다라는 이유로 머크의 먹는 치료제의 어떤 승인을 거부를 하면서 국내 쪽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로 시장 관심이 쏠린 것이 또 섹터의 상승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이제 한국 BNC 중심 강세가 만들어지면서 국전약품이나 HK 인노엔도 주가 같이 오른 것이고요. 뭐 이외에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소프트 캠프라든가 알서포트 같은 재택근무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근무 등의 어떤 이후에는 또 무엇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 기준에서 다음 타자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면 등교 기준은 좀 유지를 하되 학교별로 확산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법까지도 좀 고민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원격 공부와 원격 스터디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YBM 내 그리고 메가MD 비상교육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경동제약도 한 번 더 칠 수 있는 자리니까 위로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경동제약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신산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대기업 계열사들 중에서도 신산업 관련된 투자가 지금 10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흐름들인데요. 이런 성장세 배경 그리고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런 섹터들 신산업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떤 대형주들은 대형 회사들의 어떤 사업 확장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비대면 수요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카카오로 들어서 예를 들어드리면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뭐 카카오 택시 할 것 없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상당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확장 사업의 일환이었던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이전부터 카카오 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특히 이제 투자 전문 회사였던 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일찍이 이제 국내 대형 병원들과 함께 의료 데이터 역량을 좀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문 회사인 카카오 인베스트를 통해 가지고 뭐 인공지능 질병을 진단하는 루닛이라는 회사 그리고 또는 뭐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인 뭐 스탠다인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실시간 뇌 영상을 진단하는 오비렉 같은 이런 다방면의 어떤 스타트업에 이 카카오 쪽에서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충분한 먹거리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사업 방향성을 찾겠다는 의지가 카카오만 해도 엿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가상, 증강현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이 관련한 사업들도요. 앞으로 4차 산업에 적합한 이 사업 영역이고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라 가지고 이쪽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 의료 법안이나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의 어떤 신사업 영역을 좀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되어야만 기업들의 먹거리 확대와 함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신사업 영역은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기대감 있는 섹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 이슈로 뭐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됐었는데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차 안에서 VR로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리고 아플 때에는 차 안에서 진료도 받고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뭐 아스라다처럼 차 안에 있는 로봇이 말상대도 되어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항상 관련 섹터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꿈꿨던 미래 산업들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위원님께서는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성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고요.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성현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